네, 이번에 개봉한 백설공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뭘 보다가 온 건가 약간 그런 정신적인 데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평소처럼 또박또박 나레이션을 녹음할 의욕은 잘 안 생겨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설공주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끔찍한 농담을 2시간 동안 강제로 듣다가 온 기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가 일단 전체 관람가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영화의 내용도 보면 어린이들을 주 타겟으로 제작한 듯한 목적이 진짜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 목적에 맞게 시종일관 굉장히 밝은 톤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뮤지컬로 진행되는 씬들도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등장인물들이 지금 왜 신나게 행동하는 거지? 가 정말로 단 1도 공감이 되지 않게끔 감정의 인과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사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겟아웃이나 트루먼쇼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 속의 사람들의 실제 감정이랑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약간 기계인간처럼 느껴지면서 좀 기괴한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 백설공주도 진짜 딱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것도 특정 구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시간 내내 뮤지컬 장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구간에서 그런 기괴함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과 행동 사이에 연결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이거를 봤을 때도 정말로 괜찮을까? 애들이 이걸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까? 이런 걱정마저도 들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화가 하고자 하는 그 선량한 얘기가 도대체 뭐냐?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외모에 집착하는 왕비의 화려한 아름다움보다는 사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어린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SNS를 접하다 보니까 SNS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외모나 재력 같은 것과 자기 상황을 계속 비교하면서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백설공주는 외모를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저 나쁜 왕비보다는 역시 내면이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백설공주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왕국의 백성들도 그런 백설공주님을 왕비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도 내면을 잘 가꾼다면 백설공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는 분명히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왜 하필이면 백설공주라는 이야기의 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번 작품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실사판 백설공주는 디즈니가 1937년에 제작했었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주제의식을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연 배우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백설공주는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원작에서 백설공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백마탄 왕자님에게 키스를 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왕자님 덕분에 결정적인 위기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은 왕비의 질투를 유발해서 그녀가 위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원인인 동시에 또 그녀가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제공해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 구조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좋은 남자를 만나는 일인데 그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성은 당연히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래서 굳이 거창하게 페미니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봐도 이건 현재 시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백설공주의 제작진들도 이것을 현대적 가치에 맞게 재해석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항상 오판을 하는 게 뭐냐면요, 매번 전통적인 이야기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 그 틀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만 몇 개 바꿔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전통적인 가치가 현대적인 재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일단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큰 틀이란 게 뭔가요? 좀 나열을 해보면 나쁜 왕비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백설공주를 질투하고, 또 왕비의 마법 거울까지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니까 화가 난 왕비가 결국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에 백설공주는 진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된다. 대충 이런 게 이 전통적인 이야기의 핵심적인 틀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갈등의 요인은 바로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솔직히 이 핵심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백설공주의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왕비가 백설공주를 질투하는 이유, 왕비의 마법 거울이 존재하고 또 작동하는 이유, 또 일곱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에게 우호적인 이유, 그리고 백마탄 왕자님이 운명적으로 나타나 백설공주를 구해주는 이유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기본 바탕을 구성하고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외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아름다워야만 원작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인과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백설공주는요, 원작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성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 지금 시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것에 큰 가치를 주는 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니까. 그래서 이번 백설공주가 내놓고 있는 현대적인 대안이란 것이 대체 뭐냐? 그건 바로 자애롭고 우아한 내면입니다. Skin white as snow. Snow White. 자, 이번에 나온 백설공주는요, 작품 내부에서 백설공주에게 막 외적으로 엄청 예쁘다, 이런 이야기나 서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외적으로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 건 나쁜 일이니까. 그건 현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죠. 제가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영화가 전개하고 있는 논리가 실제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갤가도시 연기하고 있는 왕비가 예쁘다는 건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려요. 백설공주한테는 죽어도 외모 칭찬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왕비한테는 권력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막 이런 외모 칭찬은 엄청나게 쏟아버리거든요. 영화는 그런 외모 칭찬을 깔아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봐라,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로 삼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건 저렇게나 나쁜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왕비가 대립하는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면 말이죠, 마치 자애로운 내면과 아름다운 외면이라는 두 속성이 사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대립관계라서, 대결의 관계라서 그 두 개의 가치를 대변하는 두 인물이 갈등을 겪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구도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진짜로 이게 뭔가 싶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 맞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SNS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계속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주장을 하려면 그냥 그 주장만 하면 되는데, 꼭 외면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깎아내리는 내용을 반드시 덧붙여서 마치 두 가치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 이상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두고 한 줄 평을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끔찍한 농담 같다 라고 말한 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린 방식처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지 구조나 사회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저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내 장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화법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현실에도,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흠을 은근슬쩍 잡아놓은 다음에 난 제가 못 가진 장점을 나는 가지고 있음, 이런 식으로 꼭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화법을 쓰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화법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장점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한들 그분이 쓰시는 그 부정적인 화법 때문에 내용의 설득력도 같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백설공주의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가치가 되었다. 그냥 컴팩트하게 이렇게만 말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생길 것 같은데 굳이 아름다운 외모로 왕국을 지배한 왕비는 나쁜 사람임. 그러니까 왕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라는 저 가치도 어쩌면 나쁜 가치일지도 모름? 이런 이상한 설정을 덧붙여서 외모의 가치를 내려치고 내면의 가치를 무리해서 올려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로 감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백설공주 원작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토대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중요하다라는 그 구시대적인 가치관의 핵심적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름답기 때문에 왕비가 질투를 하고요. 백설공주가 아름답기 때문에 일곱 난쟁이들이 공주를 도와주고 또 백설공주가 아름답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구해준다는, 다시 말해서 백설공주가 아름답다는 원인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실사판 백설공주를 보면 말이죠. 뒤에 따르는 사건은 원작에 나온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으면서 그 사건을 일으킨 원인은 완전히 부정하는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설공주가 예쁘다라는 기존의 원인 대신에 백설공주의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새로운 원인을 주입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인을 바꿔놓고 정작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극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되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왕비의 질투와 난쟁이들의 호감, 그리고 왕자의 사랑이라는 기존의 사건들은요. 따지고 보면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에 종속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을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만약 신체적으로 강력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경우에 왕비가 그에 맞춰서 보일 반응은 질투가 아니라 정치적인 견제로 바뀔 것이고요. 난쟁이들의 반응도 호감 대신에 두려움 같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종류도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She's mighty pretty. She's beautiful.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백설공주는요. 이런 관계를 싸그리다 무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의 무기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우아함으로 바뀌었다면 그에 따라서 주변 인물들이 보여주는 대응도 같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To honor the day I was born, my father named me Snow White. My queen, your beauty is beyond compare. Her beauty grows from deep within. 영화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원작이랑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 벌어지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로 겟아웃처럼 몸과 마음이 따라 노는 듯한 그런 기괴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욱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때문에 기괴함을 관객이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영화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건 즐거움 같은 감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정말로 러닝타임 내내 한순간도 뮤지컬 전개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란 게 애초부터 그렇게 무겁거나 거대한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뮤지컬 넘버들도 굉장히 가볍고 신나는 분위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벌어지는 장면의 감정선에 내가 전혀 동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장면 연출 자체는 뮤지컬 요소를 동원해서 한없이 신나고 즐겁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관객들의 실제 감정과는 다르게 자기들끼리만 신나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신나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기묘한 괴리감과 괜히 내가 다 수치스러워지는 그런 감각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의 전환도 진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과장을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드리면요. 그 단역급 인물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너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맨틱한 분위기야. 뭐 이런 대사를 치면은 갑자기 로맨틱한 분위기의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의 백설공주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노래를 혼자서 막 부르고요. 핑크빛 조명이 막 터지고 그런 연출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다가도 또 난쟁이들이 지금부터 신나는 파티 분위기야 라고 말하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즐겁게 바뀌어서 등장인물들이 난데없이 춤을 추고 같이 노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 만든 뮤지컬 영화처럼 지금 이 순간이 왜 로맨틱하고 왜 신나는지 그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는 않고 아무튼 대사 하나로 와 로맨틱하다, 이야 신난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난쟁이들이 툭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툭하면 화해하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불러대거든요. 근데 그 전개와 감정선이 진짜 밑도 끝도 없어서 정말로 보고 있으면 이게 인과관계가 무너진 그런 꿈 같은 악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난쟁이들도 정말로 기묘한 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왕좌의 게임에서 티리온 라니스터로 유명하신 피터 딩클리지 배우가 백설공주 실사판 계획을 듣고 엄청 세게 비판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다양성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 왜 나 같은 외소증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난쟁이 묘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게 진짜로 정치적인 올바름이 맞냐, 이렇게 일가를 해버리시니까 디즈니에서도 원래는 실제 배우들로 난쟁이 연출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비판을 맞닥뜨리고 CG로 바꾸게 됐다, 그런 썰들이 있었단 말이죠.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대응이 디즈니의 자충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애초에 드워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북유럽 신화 때부터 전래되었던 종족들이기 때문에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드워프가 사실은 외소증 환자나 키가 작은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창작된 존재들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의 영어 원제도 보면은 스노우 화이트와 7의 드워프, 그러니까 난쟁이가 아니라 드워프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원작부터 사람 난쟁이가 아니라 드워프라는 여종 같은 존재들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디즈니에서도 받아칠 만한 논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지금까지 워낙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하게 내세워왔고 또 사회적인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보니까 드워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크게 반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딩클리지의 논리가 전부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된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 때문인지는 몰라도 디즈니는 CG로 난쟁이를 만드는 선택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CG 디자인이 사람인지 드워프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진짜 불쾌한 골짜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주얼부터가 사람도 아니고 여종도 아닌 것처럼 좀 애매하게 생긴 애들을 갖다가 행동 자체도 약간 지능이 모자란 악령들처럼 자기들끼리 이유도 없이 투닥거리다가 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부터 신나는 분위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화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말이죠. 껍데기뿐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아름다운 마음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영화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 드디어 장대하게 완성이 되죠. What did you say? The people need some kindness.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착한 마음을 먹으면요, 온 세상이 그 착한 마음에 반응을 해서 공명을 해서 모든 어려움과 불행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는 식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왕비는 왕을 몰아낸 다음에요, 백설공주는 하녀로 신분을 강등시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서는 온갖 재물을 다 빼앗으면서 왕국의 살림살이를 정말로 지옥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는 자꾸만 병들어가는 왕국의 현실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저 나쁜 왕비로부터 왕국을 되찾아내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실히 바라는 무언가가 현실에서 진짜로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일반적으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들은 여기서 주인공이 왕비볼래 수련을 해가지고 힘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왕국 외부에 있는 자기 편에게 연락을 취해서 왕국을 돕도록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현실 극복의 노력을 묘사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성장의 기회를 얻고요. 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영화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결말의 서사에서도 정당성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런데 백설공주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백설공주가 고귀한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냥 모든 일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왕비에게 잡힌 남자 주인공이 그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성벽에 묶여서 그대로 얼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위험에서 남자 주인공을 구해내려면 보통의 영화들은 이 삼엄한 경비를 다 갖춰 놓아서 백설공주가 그 경비를 뚫고 남주를 구해내려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는 것처럼 그 과정을 묘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영웅서사의 과정,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전개가 딱 이렇습니다. 그냥 백설공주가 굳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요. 비장하게 걸어 나가서 남주를 묶어놓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남주는 그냥 그걸로 풀려나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해 요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진짜 걸스 캔 도 애니띵이라고 조롱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전개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면 왜 남들은 못하냐? 왜 다른 인물들은 바보라서 이걸 안 하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막 연출을 해줍니다. 아니 감시하고 있는 경비도 없고 그냥 밧줄도 손으로 풀면 되는 거였는데 온 세상이 백설공주의 이 위대한 용기를 엄청나게 칭송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식의 먼치킨식 전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왕비의 명령을 받고 백설공주를 쫓아서 왕국 바깥의 숲으로까지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백설공주는 저 병사들에게 이제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위기가 너무나 쉽게 또 해결이 돼요. 백설공주는 왕비의 명령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성 안에서 한여일만 해왔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몸도 약해져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군사훈련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백설공주가 갑자기 말을 엄청 능숙하게 불면서 전장을 막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왕비의 명령을 받고 온 이 엘리트 병사들은 무슨 이제 막 입대한 초병들처럼 막 어리버리를 타다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백설공주 일행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모든 전개가 죄다 이런 식인 겁니다. 백설공주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위기가 바로바로 다 해결이 돼요. 왜냐? 백설공주의 마음씨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나 실력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진지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디즈니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현대적인 가치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실 텐데요. 저는 과연 백설공주에서 보여주는 그 해법이란 게 정말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적합하냐는 거죠. 도움이 되냐는 거죠. 물론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가끔 착하지 않은 상황도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만나는 실제 현실에 걸맞는 실제 해법이잖아요. 그런데 디즈니의 이번 백설공주는 그런 현실에 냉엄한 조건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만 착하게 먹으면 돼 라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영화적인 재미를 떠나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진짜로 적합하긴 한 건가 라는 의구심이 진지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딱 무수히 많은 악수 요청 밈이 떠올랐는데요. 이런 밈처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망상을 혼자서 계속 갖고 살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에서 이루는 미래에서는 훨씬 더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설공주의 해법이라는 게 딱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해결돼. 현실의 조건에 걸맞는 노력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자신의 마음을 믿어. 착한 게 최고라고. 이런 식이라면은 솔직히 현실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적절하게 성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입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화적인 완성도를 따지면 당연히 엉망진창을 넘어서 거의 악몽에 가깝고요. 디즈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정치적인 올바름,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에서도 딱히 논리적인 설득이 되거나 어떤 효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의문이었던 게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면 사실 백설공주가 되게 공주공주한 드레스를 입고 다닐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이번 작품을 연출한 감독님이 마크 웹이라고요. 사실은 500일의 썸머를 연출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500일의 썸머. 그런데 그런 분을 앉혀놓고 이런 작품을 만들게 했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디즈니의 마법이 아닐까. 이거야말로 디즈니의 환상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